자, 아까 전에 화면이랑 동일해요. 얘는 뭐 컨트롤 엔터 하면은 이 밑에 바로 그 실행 결과가 뜨는 거는 콜앱이랑 아예 똑같은 거죠. 근데 이게 좀 중구난방이 되기가 되게 쉽거든요. 그래서 정리를 초반부터 좀 하고서 들어갈 거예요. 파이썬으로 간단한 버전의 게임 제작, 뭐 구현이라고 해도 되고 그걸 할 건데, 여기서 할 거는 이걸 다 쓸 거예요.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다 쓴다고 보시면 돼요. 전부 다. 근데 뭔가 추가적인 게 나온다? 그러면은 그때 또 그 부분은 또 다시 설명을 드릴 거고, 배운 거를 어떻게 활용을 하는가, 어떻게 적용을 하고 있는가, 여기에 초점을 좀 맞춰서 보시면 됩니다. 얘는. 그리고 이제 또 좀 디버깅 하는 거, 이런 것도 좀 들어갈 거고, 따라 하는 거는 좋아요. 따라 하는 건 좋지만, 따라 하는 건 크게 의미가 없을 거예요. 따라 해달라고, 또는 제가 뭐, 이거 저거 해주세요 하는 거는 그때그때 딱 그 과제만 수행하시면 되는 거고, 여기서 저는 그냥 막 쓸 거란 말이에요. 반복문, 조건문 이런 거. 근데 만약에 여기서 반복문 왜 이렇게 쓰는지 모르겠다 그러면은 바로 새 탭 열어서 구글로 가시던가 아니면 여기서 다시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 파트에 내가 모자랐던 부분을, 리스트 기억 안 난다 하면 리스트 부분만 좀 뜯어서 다시 보는 거고, 최대한 활용을 할 겁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딱 이런 걸 만들 건데, 여기다가 이제 좀 추가적인 요소를 넣고 싶다 그럼 나중에 오세요. 저한테 다 하고 나서 저한테 오시면 되고, 설명드려야 되는 거는 일단 이런 거, 전체적인 구성이 어떻게 되는가, 이 하나를 만들려면 어떤 식의 구성이 필요한가. 이게 그냥 막 해버리면은 사실 되는 게 없어요. 이런 거 이미 다 약속을 하고서 들어가야 돼요. 이게 아까 봤다시피 그 게임 화면에 들어가는 뭐 이미지라던가 뭐 그런 이제 적기, 뭐 주인공 이런 애들 우린 다 그냥 구글링에서 다 갖다 쓸 거예요. 그냥. 왜냐하면 이 디자인 하는 놈들은 따로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뭐 포토샵 일러스트 하는 거 아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최대한 그런 거는 간소화를 시킬 거고, 이미지들은 전부 다 뭐 직접 하실 분들은 포토일러 다룰 줄 안다 하면 그냥 그걸로 하시면 되는데, 우리는 필요가 없어요. 그런 게. 그래서 전체적인 구성을 알려면 이게 좀 필요합니다. 잘 생각을 해보세요. 게임이 시작을 했어요. 게임 시작하면 아까 초기 화면 이렇게 나온다 그랬었잖아요. 그죠? 근데 내가 방향키 왼쪽을 눌렀어요. 얘가 가만히 있는데요. 그럼 그걸 게임이라고 할 수 있나요? 이상하죠? 제가 스페이스바를 눌렀어요. 이 상태 그냥 계속 유지해요. 게임이라고 하기엔 좀 이상하죠, 그것도. 맞죠? 근데 자, 제가 게임 화면을 켰어요. 근데 제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얘가 이렇게 움직인대요. 왔다 갔다 이러고 움직인대요. 그럼 이건 게임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글쎄, 좀 이상하지 않아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얘가 혼자서 그냥 움직인다? 이건 그냥 동영상이죠. 그렇죠? 영상이랑 게임이랑 차이 뭘까요? 자, 변화를 내가 줄 수 있어야 돼요. 이해되죠? 그냥 내가 뭐 비디오 플레이어 아무거나 띄워놓고 이러고 시청을 하고 있어요. 그럼 이건 게임인가요? 아니잖아. 자고로 게임이란 조작을 내가 할 수 있어요. 그죠? 이게 시간에 따른 변화던 입력에 따른 변화던, 여기서 어떤 변화가 일어날 때 내 의사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되게 간단한데 이걸 놓치고 가면 안 돼요. 자, 주인공이 이렇게 있고요.
이건 그냥 같은 화면이에요. 같은 화면. 근데 이제 시간 순으로 나열을 한 겁니다. 얘가 왼쪽, 중앙, 오른쪽 뭐 이런 식으로 이동을 한대요. 근데 시간이 얘는 0, 1, 2 가만 냅뒀더니 이렇게 됐대요.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얘가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일 수 있도록. 그럼 이거는 방금 전에 제가 설명드렸던 그냥 영상이랑 다를 바가 없는 거잖아요. 맞죠? 근데 얘 하나만 놓고 보자면 왼쪽에 있다가 오른쪽으로 이동하고 있네? 처럼 보이지 않을까요? 맞죠? 이거는 그냥 시간에 따른 변화가 될 거고요. 요거를 시간이 아니라 키보드 입력에 따른 변화로 바꾸면 애초에 얘가 여기 있다가 오른쪽으로 가고 싶대요. 그러면은 방향키 중에 오른쪽 키를 눌러야겠다 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이렇게 쪼갠 이유는 이게 이제 FPS니까 프레임 퍼 세컨이니까. 근데 이게 3개만 그렸잖아요. 요게 중간에 되게 많아진대요. 이렇게. 그럼 얘는 좀 더 부드럽게 오른쪽으로 가는 듯한 모습을 보이겠죠. 이게 좀 중요해질 거고. 그러면 이제 좀 더 부드러운 게임이 될 거고요. 이게 아니면은 옛날 그 아까 봤던 갤러그 같은 그런 뚝뚝 끊기는 게임 그런 게 될 거고. 키보드 입력에 따른 변화 더하기 시간에 따른 변화를 보여주면 이거는 게임 화면처럼 보일 거예요. 이게 마치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포스트잇의 요놈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깜빡깜빡거리면서 얘는 부드럽게 움직일 건데 얘를 움직이려면 내가 손으로 어쨌든 얘를 한번 긁어내야 되니까 그런 느낌으로 보시면 돼요. 순서대로 나열을 한다. 이 개념도 좀 중요해질 거고 요 키 입력 있죠. 키 입력 얘도 좀 중요하게 작용을 할 거예요. 왜냐면 이 키 입력이 없다면 얘는 가만히 있어야 되는 게 맞으니까요. 맞죠? 뭐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점프를 한다 이런 거는 미리 약속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게임들 보면. 그래서 보통 튜토리얼에서 그런 약속들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런 거죠. 우리가 게임을 하고 있는 거고 뭐 메이플을 하던 롤을 하던 사실 그 게임이 만들어질 당시에 설정을 우리는 따르고 있는 거잖아요. 그걸 룰이라고 하고 그 게임만의 룰이라고 하는 거고 그게 룰이 뭔가 좀 이상한 것 같은데 하면은 중간에 업데이트 같은 거 해가지고 이제 밸런싱 하는 거고 최적화하는 거고 이게 이제 사전 지식이고요. 전체적인 구조는 초기화를 할 거예요. 얘는 이제 뭐 변수의 선언들 같은 거 기본적인 데이터 저장을 위한 변수의 선언을 할 건데 이거는 하이게임에 기능이 있어요. 그냥 가져다만 쓰면 돼요. 하이게임이 도와줄 겁니다. 우리가 신경 쓸 필요가 없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게임에 대한 설정 부분이 들어갈 거예요. 근데 제일 처음 해야 되는 거는 화면이 먼저 나와야 되기 때문에 게임 화면 설정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뭐 이런 거죠. 게임 실행을 했는데 어떨 때는 화면이 이렇게 나오고 어떨 때는 뭐 이렇게 나오고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간단하게. 근데 왜 옛날 게임 같은 거 보면은 그 전체 모드 있고 창 모드 있고 뭐 이런 거 혹시 아시나요? 전체 모드 있고 창 모드 있고 설정 들어가면 그런 거 할 수 있거든요. 그거는 이제 크기 지정을 미리 해놓은 거예요. 가능형이 아니에요. 그거는 모니터 사이즈에 따라서 뭐 창 모드로 할지 전체 모드로 할지 뭐 이런 걸 정할 수가 있는데 아무튼 그런 걸 좀 할 거고 그래서 얘는 이제 고정값으로 갈 거예요. 그리고 기본적인 게임 내에서의 설정을 할 겁니다.
여기서 만들어 놓은 변수를 활용해 가지고 이 안쪽에서 설정을 한번 더 할 거예요. 그 다음에 메인 이벤트가 좀 들어갈 거고요. 얘는 이거 뭐라 하지? 4-1 FPS 설정. 이건 아까 말씀드렸던 프레임 F가 될 거고. 근데 이것도 하이게임의 기능이 있어요. 도와줄 거고. 이거 뭐 어렵지가 않은 게 FPS가 60이다. 그럼 무슨 뜻이냐면은 1초에 60번 깜빡일게라는 거예요. FPS가 뭐 만약에 2다. 그럼 1초에 2번, 즉 0.5초마다 한 번씩 깜빡일게라는 거예요. 이미지가 얼만큼 업데이트가 빠르게 되느냐. 그러니까 같은 시간에 연산을 더 많이 하려면 더 높은 사양의 컴퓨터가 필요했다. 이거 아까 했던 거고. 그 다음에 입력 코드와 마우스가 있겠죠. 이렇게 두 가지가 우리가 갖고 있는 입력 장치잖아요. 맞죠? 모니터 이런 게 출력 장치인 거고. 요거에 따른 변화를 줄 건데 이런 거 있어요. 막 여기 뭐 일시정지 버튼이 있대요. 만약에 게임 내 화면에서. 근데 얘를 클릭했는데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럼 이거는 설정이 안 된 거죠. 이런 걸 이제 좀 설정을 해줄 거고. 입력의 감지에 따른 변화를 줄 거예요. 내가 뭐 눌렀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 그럼 이거는 죽은 기능이잖아요. 얘를 살릴 거고요. 얼만큼 어떻게 입력을 했냐까지 감지를 해낼 거예요. 이거는. 이것도 다 도와주는 기능이 있어요. 얘를 변화 하자. 4-1 감지를 하고 변화를 시키는 거죠. 근데 입력에 따른 변화를 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냥. 근데 변화는 총 두 가지. 입력에 따른 변화와 시간에 따른 변화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얘는 입력을 해서 왔다 갔다 시키는 게 맞아요. 근데 위에 나오는 적들 같은 경우는 얘는 그냥 시간 지나면 알아서 내려오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 얘는 입력에 따른 변화가 맞는 거고 얘는 시간에 따른 변화가 맞는 거죠. 그런 거. 스페이스바를 눌러서 뭔가 생성이 됐대요. 이건 입력에 따른 변화. 근데 여기 가만히 있대요. 이상하잖아요. 얘가 생성이 됐으면 이쪽 방향으로 쭉 나가야 될 거잖아요. 이건 이제 시간에 따른 변화가 되겠죠. 그러니까 같은 오브젝트여도 입력에 따라서 또는 시간에 따라서 두 가지 일을 한 번에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 여기까지가 이제 한 반 정도 설명드린 거고 잠깐 쉬었다가 이어서 하시죠. 자, 또 이어서 해보자.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거는 어떤 건 입력에 따라서만 움직여야 되고 어떤 건 시간에 따라서만 움직여야 되고 어떤 거는 둘 다 영향을 받아서 움직여야 되고 그런 거. 근데 막 여기 이제 관건이 되긴 할 건데 그렇게 막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 얘는. 그리고 나서 할 게 조금 어려운 개념이긴 한데 여기에 사실은 거의 모든 게임이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하는 게임은 이게 쉽게 이해를 해보자면은 이게 총 2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뭔 말이냐면 코드 부분이 하나 있을 거고 이 부분은 게임 화면 창 부분이 하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우리가 보는 창이 될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도대체. 만약에 테트리스를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테트리스 하면은 맨 처음에
시작을 딱 했어요. 그럼 뭐가 어떻게 돼요? 잡다한 거 다 갖다 버리고 여기서 뭐 하나 내려오죠. 이런 블록이 이렇게 내려오죠. 근데 자, 시점상 코드 부분에서 먼저 이게 일어나요. 코드 부분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그 다음이 우리가 보는 창에 이렇게 나타나는 게 그 다음이에요. 근데 자, 잘 생각해보세요. 이 코드 부분에서 물론 이렇게 생겨먹진 않았겠죠. 물론 그냥 그 영어로 되어 있겠죠. 근데 그걸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건데 얘가 그냥 가만히 냅두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떨어지죠. 이렇게. 이게 코드 부분에서 먼저 일어나요. 그 다음에 우리가 보는 화면에 업데이트가 되는 식이에요. 이렇게. 얘가 뒤늦게 좀 따라오는 느낌이에요. 그리고 자, 얘가 쭉 내려가다가 바닥이랑 맞닿았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냥 이러고 끝이죠. 더 밑으로 안 뚫고 내려가죠. 그러니까 바닥이랑 맞닿았다 얘가. 이걸 감지를 하는 게 먼저인 거고 우리가 보는 화면에다가 똑같이 이렇게 그려주는 게 나중인 거예요. 그러니까 얘한테서 먼저 일어난 일들을 업데이트 해줘서 그려준다. 이걸 이제 전사 작업이라고 하거든요. 우리가 보는 이 게임 화면을 그리드라고 보통 표현을 해요. 그리드에 전사하는 작업이 한번 필요하다. 코드상에서 일어나는 일은 그냥 코드상에서 일어나는 일일 뿐이고 이거를 한번 전사 작업을 거쳐줘야 우리는 눈으로 볼 수가 있다 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좀 더 자세히 까보자면 얘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데 전사 작업이 한 번밖에 안 일어났대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얘가 이렇게 생성이 돼가지고 여기 떨어져가지고 이게 바닥이랑 맞닿아서 여기 딱 안착을 하는데 전사 작업이 한 번 일어났대요. 그럼 우리가 최종적으로 보는 화면은 요 위에 있는 거는 볼 수가 없는 거고 얘만 달랑 갑자기 튀어나오는 이런 화면이 나오겠죠. 근데 이게 얘가 이 밑으로 내려가는 이 와중에 전사 작업을 계속 한대요. 이렇게. 그럼 우리 눈에 어떻게 보일까요? 여기 자연스럽게 떨어지는 것처럼 보이겠죠. 이게 이제 아까 말했던 FPS 요소가 될 거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뭔가 하나 변화가 일어날 때마다 전사 작업을 해준다? 그러면은 우리는 이 코드의 변화에 따른 이 블록의 변화를 볼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전사 작업이 하나 들어갈 거고 전사 작업 그리고 우리 화면에서 볼 수 있도록 업데이트까지 여기에 이제 그리기 작업이 필요한 거고요. 그걸 우리 눈에 볼 수 있을 정도로 업데이트를 이제 해주는 거고 마지막에는 종료 이벤트 얘는 X 버튼을 누르는 거 있죠. 눌러서 종료 또 게임이 종료되는 시점은 게임 오버 상황도 있을 거잖아요. 이렇게 두 가지로 좀 넣을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틀은 이래요. 전체적인 구성은 이런 식이 될 거고 1, 2, 3, 4, 4-5 특히 여기서 이제 초기화, 설정, 또 FPS, 입력에 따른 변화, 종료 이런 애들은 파이게임을 적극 활용할 거예요. 근데 이게 갑자기 파이게임이 등장을 했단 말이에요. 얘는 모듈, 라이브러리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모듈 또는 라이브러리를 왜 쓸까요?
그냥 이걸 왜 갖다 쓰지? 라는 걸 고민을 살짝만 해보면 왜 안 갖다 쓰지? 라고 할 수가 있어요. 뭔 말이냐면은 파이게임 내부에는 이미 얘네들을 처리할 수 있는, 쉽게 처리할 수 있는 기능들이 이미 구현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얘를 안 갖다 쓰면 바보잖아요. 안 갖다 쓸 이유가 전혀 없잖아요. 도와준다는데. 그러니까 좀 더 쉽게 편하게 작업을 하기 위해서 미리 구현이 된 애들을 갖다 쓰는 거는 스마트하게 일을 하는 거죠, 이거는. 그래서 미리 설정이 되어 있는 부분을 최대한 활용을 할 거고, 손이 좀 많이 들어갈 부분은 이런 거 정도? 인데, 자, 여기서 이렇게 할 거예요. 얘네들을 다 이렇게 주석 처리해놓고 좀 빈칸을 채우는 느낌으로다가 이 밑에다가 이렇게 하나하나씩 이 부분은 이런 코드들이 들어가야 되고 이 부분은 저런 코드들이 들어가야 되고 이런 거야. 근데 이게 뭐지? 잠깐만, 여기서 헬프 쇼트컷 커맨드 모드에서 쇼 키보드 아니야, 라인 넘버스 L 보고 싶은 게 뭐냐면 L 요거 몇 번째 줄 요런 거, 이것도 다 단축키로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걸 그냥 하면 안 되고, 파이게임은 지금 이 주피터 노트북 내에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외부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다운로드를 해줘야 돼요. 인스톨 파이게임 이렇게요. 이거 따라해보세요. pip 인스톨 파이게임 컨트롤 엔터 인스톨 pip 인스톨 잠깐만, 파이팅 pip 인스톨, 이게 에리아고요. 뭐지? 인스톨 맞는데? 셀 파이게임 그래, pip 인스톨 파이게임. pip 업그레이드 pip 이거 먼저 해줘야 돼요. m pip 뭔가 이상하다. 잠시만요. 잠깐만, 다시 여기서 아직 한 거 없으니까 뉴 한 다음에 하나 다시 해보자. pip 파이게임 됐다. 리스타트 커널 업데이티드 패키지스 이렇게 되죠. 여기에 이제 이름 바꾸려면 이거 클릭하시면 돼요. 여기에 파이게임 이그젠 이라고 할 거고, 그리고 커널에서 리스타트, 리커넥트, 리스타트 이런 식으로 해보시면 됩니다. 그냥 이거 한 줄로 다운로드가 끝난 거예요. 우리가 앉아있는 컴퓨터에 파이게임이라는 라이브러리가 다운로드 된 거고, 이제 이와 관련된 내용을 쓰고 싶다면 이거는 주석 처리를 할 거고, 임포트 파이게임 하시면 돼요.
그러면 불러와요. 이렇게 헬로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이거는 아까 전에 봤던 그 사이트가 나올 거예요. 이렇게 여기 요게 떠야 돼요. 요게 이제 파이게임 공식 사이트인 거고, 여기서 도큐먼트 같은 거 이렇게 띄워놓고서 하시면 돼요. 여기 도큐먼트 좀 뒤져보면은 여기 있어요. 다 기능들이 모여져 있어요. 여기 보면 뭐 이미지는 어떻게 할 건지, 뭐 컬러는 어떻게 할 건지, 색깔 관련된 거, 또는 디스플레이는 뭐 어떻게 할 건지, 뭐 이런 거 다 있어요. 키 입력, 뭐 키 포커스 뭐 이런 거 다 어떻게 할 건지, 이거는 그때그때 필요한 거에 있어서 좀 찾아가면서 할 건데, 타임, 시간 관련된 것들도 많죠. 여기 이것도 좀 이용을 할 거예요. 왜냐면 애초에 게임이란 시간과 입력에 따른 변화의 집합이니까요. 그래서 뭐 이걸 어떻게 하지?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파이게임에서 어떻게 하지? 이 정도면 돼요. 파이게임에 있는 이 기능을 어떻게 활용하지? 이 정도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여기다가 저는 이 구성을 그냥 다 넣어놓고서 이 안쪽을 채우는 느낌으로 갈 건데, 얘는 이제 한 번만 하면 돼요. 얘는 상관없어요. 이제 안 해도 돼요. 이미 다운로드가 됐을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를 그 콜앱에서 공유해드렸던 방식 있죠. 그걸 사용해서 공유를 할 거예요. 대신 실행 위치는 주피터로 할 수 있도록. 콜앱에서는 돌려봤자 어차피 파이게임 이런 거 안 불러봐서 안 될 거거든요. 이게 공유만 여기다가 해드릴게요. 제 코드를 그대로 갖다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정이라고 하죠.